나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 한 장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70이 넘은 나이에 48해를 함께 산 사람의 휴대폰 속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손을 맞잡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에는 내가 20년 넘게 보지 못한 웃음이 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 같은 그런 차가운 확신이 온몸을 감쌌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화면에 띄운 채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떨렸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그의 옆에 휴대폰을 내밀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잠시 굳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변명도 없었다. 부인도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떨어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8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4세 시집와서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이들 기저귀 빨던 손, 시어머니 수발 들던 밤들, 남편 사업 실패했을 때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하던 기억들. 그 모든 시간이 무엇이었나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았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커피 향이 났지만 아무도 입을 대지 않았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7개월 전부터 만났다고 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다가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여자는 56이라고 했다. 남편보다 17살 어렸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는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와 그 여자 사이에서. 나는 그날부터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나는 누구였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만 살아온 70년이 대체 무엇이었나?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밤 큰딸이 집에 찾아왔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밥을 먹으며 큰딸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큰딸은 계속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이들은 내가 해준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슴에 사무쳤다. 큰딸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 속 남편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눈빛이 식어간 것은 아니, 어쩌면 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옷장 여닫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심장을 찔렀다. 남편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남편은 잠시 멈춰 섰다가 말했다. 한동안 밖에서 지낼게. 생활비는 계속 보낼 테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70평생 이렇게 목 놓아 운 적이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이 찾아왔다. 아들은 분노에 차 있었다. 아버지를 당장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말렸다. 그만둬라. 내 아버지 인생이다.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70을 넘긴 사람의 선택을, 48해를 함께 산 사람의 마음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3달이 지났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법.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밥을 해도 양이 안 맞았고 잠들기 전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이라는 것을.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한글 교실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복지관에는 나보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았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다. 나는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남편도 나를 봤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도 조금 굽은 것 같았다. 남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어려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마주쳐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넷째 달이 됐을 때 막내딸이 찾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혼자 있으며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 여자를 미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도 돌아봤다. 나는 언제부터 남편의 아내가 아닌 그저 가족의 일부가 되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만 했을까? 5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헤어졌어. 그 사람이랑. 나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니었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73살 남자가 48해를 함께 산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옆에 앉아 그가 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나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모르겠어.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떠난 5달 동안 나는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남남이 됐는지.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나도 당신을 원망했어. 미워했어.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봤어. 나는 언제부터 당신의 아내가 아닌 그저 아이들 엄마가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함에 기대어 살았을까? 낙엽이 우리 발밑에 쌓였다. 집에 돌아와도 돼.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남은 시간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보내자는 거야.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고 떨렸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쥐어주지도 않았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 방이 아닌 작은 방을 썼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조심스러웠다.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가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스스럼 없지는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48회 동안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던 사람이 서툰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다. 내가 할게. 내가 다가가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미안함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저 씁쓸함 같은 것. 석 달이 더 지났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 앞 눈을 치웠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크리스마스가 됐다.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손주들도 왔다.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큰딸은 우리 사이에 미묘한 거리를 느꼈을 것이다. 밤이 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남편과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고마워. 남편이 말했다. 뭐가? 받아줘서. 나를.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다. 받아준 게 아니야. 그냥 미워하며 살기 싫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정월이 되었다. 새해 첫날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모르겠어. 아마 예전처럼은 아닐 거야. 그건 이미 깨졌으니까.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는? 글쎄. 그건 시간이 알려주겠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손을 물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꼭 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이 끝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랑은 폭발하며 끝나고 어떤 사랑은 조용히 식어가며 끝난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끝나지 않은 채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이 있다. 48해라는 시간. 3명의 아이들. 7명의 손주들. 함께 울었던 밤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것이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닐까? 나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친 손. 그 손이 한때는 나를 설레게 했다. 지금은 설레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70이 넘은 두 사람. 끝나지 않은 사랑과 시작되지 않을 새로운 시작 사이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